문경상주 이미자 의원입니다. 예, 먼저 김문수 후보님, 그러기 전에 김문수 선배님, 장관 후보로 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우리 지금 현재 사항들이 굉장히 리스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가장 위기 중에 상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 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해야 되고, 이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위기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나머지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뭐 먹사니즘 하시는데 기후위기 관련돼 갖고는 죽사니즘입니다. 죽사니즘.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이제 맞춰서 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딱 잘라서 뭐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고용 불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육 불안, 주거 불안. 거기서 경쟁 압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육아지원 3법뿐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해내야 됩니다. 지금. 네.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돼 갖고도 지금 그 후보자님께서 경산호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또 저기 인터뷰도 많이 했고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그 미적용 노동법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 그 미적용 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한 33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종사자들이 한 80만 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산재가 나도 어떻게 저기 뭐야 구제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산업재해라든가 아니면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다고 해서 또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케어해주지도 않습니다. 더 나가서 뭐 퇴직금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제조합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로서 다 묶어서 보자고 하지만은 일하는 노동자로 다 묶어서 봤을 때는 이건 또 서로가 찬반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노조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노동약자지원법이 굉장히 좀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기후위기 관련돼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년부터 28년 동안에 13기 폐지가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2,3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특히 뭐 태안이라든가 이런데 서해안 쪽에 있는 이런 노동자들 고용위기 지역이라든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대책 이런 분들도 상당히 시급하고 또 철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산업은 당장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로공정이 수소하는 제철로 되는 과정, 공정 과정을 갖다가 고치는 과정에서 또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연기관이 지금 저기 판매가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 자동화 실현됐을 때에 여기서는 노동 이동 세력들 노동 이용하는 사람들, 노동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여야가 합의가 돼야 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고 여기서 장관님과 또 소통도 끊임없이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 야당 의원님들이 과거에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보게 되면 후보자님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것도 없고 비도 없고 하다못해 그 자식 관련돼 가지고 이장전입도 한 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뭐 따님을 갖다가 산하기관에 넣는다는 거는 후보자님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후보자님 사모님께서 우리 노동운동의 여성노동운동의 대모입니다. 대모이셨고 설란영 여사님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 경기지사 사모님 시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만나러 나올 때 보면 항상 하얀 중고차 소나타 직접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정도로 소박한 분이신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뭐 장관 후보자의 어떤 그런 검증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PPT 좀 띄워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상 받으신 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여성가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저기 야당 의원들 좀 보십시오. 어? 상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렇게 이 정도로 노동운동 하셨고 감옥 가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동자 삶의 궤적을 보면 노동자에 대해서는 반노동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성 분야 공약 잘 지킨다고 진짜 이 부분이 따님 얘기가 나오셨는데 따님이 아마도 여기 계시는 박홍배, 박해철 우리 김주영 의원님보다도 따님이 우리보다 노동가를 먼저 불렀을 겁니다. 그 정도로 노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노동적인 것이고 지사 되시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3대 그 공약도 보게 되면 3대 정책들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뭐 꿈나무 안심학교 이거는 사실 꿈나무 안심학교 저기서 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부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대 근로자 자녀 대상으로 24시간 보육시설 이거 하이닉스가 아미공단에다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출산 여성 공무원 인사 우대 이런 제도 이렇게 해서 큰 상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자질도 전혀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지금 그 우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질에 대해서 의심이 없지만 이제 공직을 물러나고 나서 선출직에서 물러나시고 나서 이제 야인으로 계시면서 하신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막시즘이나 레닌이나 더 나가서 뭐 중국의 그 모태똥의 그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기지사 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일자리 관련돼서도 우리 김문수 그 후보만큼 따라오실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경산호 할 때 뭐 했냐고요? 자료 다 있습니다. 보십시오. 경산호 때 미조직 노동자뿐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서 경산호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한노총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문성현 경산호 위원장 했을 때 그런 얼마나 그래서 저는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는 분이시니 야당은 여러분들께서 좀 저기 이번에 청문회 채택 관련돼서 잘 좀 저기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우리 그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들어도 어떤 부분은 좀 이 부분은 또 후보자님이 좀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살 특공대라든가 그다음에 또 세월호 그 부분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그 후보자님께서 여기